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불법 수사 그리고 또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면피 기소,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전부 다 일관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소가 무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석방을 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심우정한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였습니다. 사실 심우정은 말이죠,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강단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그렇게 공수처장이 무리한 체포, 무리한 그런 구속을 하는 데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조하고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사실상 뒤에서 떠미는 듯한, 오히려 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뒤에서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우정과 그리고 박세현 그리고 오동훈은 같은 한 패거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사장 회의까지 열면서 뭔가 얘기를 듣고 그리고 결단을 내려서 불구속하고 그리고 석방하고 그리고 또 기소를 안 하는 불기소 그리고 석방, 이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는 일말의 얘기가 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소를 했을까?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눈치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면피 기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가 저 민주당으로부터 또 이재명으로부터 저 좌파로부터 다구리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기소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원래 기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죄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검찰은 벌 주려고 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 올라가면 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판사는 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찰에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입증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들도 말이죠, 공수처에서 수사한 수사 자료는 하나도 안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 쓰겠다고 말했을까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니까 여기서 얻어진 증거는 위법한 증거예요. 위법한 증거는 유죄의 자료로 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우리한테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보내면 여기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공수처 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말이죠, 공수처의 이 체포와 구속이 불법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모든 것이 사실은 어긋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꽝이에요. 꽝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했을까요? 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김용현에서 얻어진 뭐가 좀 있다. 그다음에 그 군인들한테서 얻어진 조금 뭐가 있다. 뭐 경찰한테서 얻어진 뭐가 좀 있다. 그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갖다가 입증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어요. 처음에 여기 공수처가 뭐 10시간 반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체포하던 날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김용현이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 알려진 것들하고는 달라요. 언론에 알려진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 변호사들에 의해서 오염된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법원에 가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내란죄라는 것이 무슨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폭동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권을 물러날 목적이어야 되고 국토를 참전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고 그런 목적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땅을 빼앗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만 이것을 내란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무죄가 확실합니다. 얘들이 기소를 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경우도 49개의 죄로 사실상 그렇게 기소가 됐으나 전부 무죄를 받았죠.
5년에 걸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더구나 내란죄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립 서비스입니다. 만약 그렇게 충분하다면 왜 공수처한테 빨리빨리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증거가 있다면 뭐하러 그 연장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이 정도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원래는 그래 석방을 하고 그리고 불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용지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석방됐더라면 더 좋았을 거지만 따지고 보면 말이죠. 이것들이 만약에 불기소를 하고 석방을 했다면 다시 이거를 경찰로 내려보낼 거예요. 내란죄는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뭘 만드느냐? 쟤들이 분명히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내란 특검법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또 배신자들이 몇 명만 더 나오면 잘못하면 저번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듯이 이 내란죄도 의결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란 특검법이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란이 특검으로 가가지고서 옛날에 한동훈이가 특검팀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도륙내듯이 그렇게 특검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기소가 되면 말이죠. 다시 이제는 수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공소 제기 후에 수사는 못해요. 원칙적으로 말이죠. 그럼 수사는 끝난 거고 지금까지 있는 걸 가지고 쟤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공소 기각이 된다든가 내지는 무죄가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기소해서 법원에서 심리하면 다시 심리하지 못한다. 이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소했으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끝나는 것이지 다시 또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안 했더라면 수사는 언제든지 계속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번에 기소가 돼서 그냥 한번 끝장을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쟤들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증거도 없이 무리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서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보고 쇼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또 이걸 갖다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석방이 되지 않으신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안타깝고 또 슬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또 더군다나 명절을 갖다가 차가운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지내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눈물이 나고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반전의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역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화위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석, 피고인 보석. 이제 보증금 걸고서 보석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보석은 피의자일 때보다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기소 전 보석이라는 피의자 보석이 있지만 기소 전 보석은 거의 안 해주거든요. 기소 후 보석, 즉 피고인 보석은 상당히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할 만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준비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역전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민심을 만들고 우리가 광장에서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SNS 유튜브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다툰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렛츠 고 투게더.